안녕하세요. 신쌤입니다. 책을 읽는 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막상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독서를 시작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독서 목록을 고르는 것과 관련된 고민을 좀 나눠보고요. 저희 집에 있는 중학생이 1년 동안 읽은 독서 목록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어린 시절 경험을 떠올려 보면 모두들 책을 읽는 게 좋다고는 하시는데 막상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재미있는 책을 좀 반복해서 읽곤 했습니다.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. 하지만 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게 되면 경험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그 리스트를 한번 꼽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.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꾸준하게 책을 읽는 편이어서 제가 어떤 책을 읽을지를 계속해서 리스트를 갖다 대는 게 굉장히 커다란 과업이었습니다. 보통들 이야기하시기를 아이들과 함께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아이들이 책을 골라오도록 하면 좋다. 읽고 싶은 재미있는 책을 고르면 된다.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그것도 굉장히 즐거운 이벤트입니다.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좋은 책을 취사 선택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왜냐하면 너무 선택지가 많기 때문입니다.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거는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할 때 좀 선택 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끝나갈 때쯤 엄마 그 다음에 무슨 책을 읽을까요? 라고 저랑 의논을 합니다.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서로 어떤 책을 읽을지를 다들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을 좀 같이 공유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좀 리스트를 먼저 마련을 해놓고 이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게 좀 선택지를 줄여주는 편입니다. 이게 부모님이 하시기가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.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좀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권장도서 목록 같은 것들도 많이 참고를 했고요. 요즘 가장 많은 아이들이 읽고 있는 책들이 어떤 건지 좀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트를 그리고 아이 성향에 맞춰서 조금 먼저 권해줬고요. 그럼 그 책을 모두 읽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좀 재밌어 보이는 책들을 아이가 취사 선택해서 읽도록 했습니다. 저는 책을 많이 권해 줬어요. 물론 가장 좋은 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책을 끊임없이 찾아서 읽는 친구들인데요. 저는 저희 반에 그런 친구들 많아서 보기만 해도 굉장히 뿌듯합니다. 하지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아이가 선택할 때는 좀 그동안 읽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책을 시도하기가 또 쉽지 않은 면들도 있습니다. 일단은 저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어떤 책을 읽을지 리스트를 찾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. 현재 책을 읽는 어른과 미래의 책을 읽는 어른은 한 집에 삽니다. 부모님은 전혀 책을 읽지 않으시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면 확실히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은 너무나 재미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몰아놓고 책을 읽게 마음을 먹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. 그래서 독서는 생활 습관이고 생활 양식이고 또는 취향, 고급 취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그러면 저희 집 중학생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제가 또 그 리스트를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함께 고민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1년 동안 읽은 책들을 좀 분야별로 리스트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아이의 독서 리스트를 공유하기에 앞서서 먼저 아이의 특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고요. 어렸을 때부터 좀 책을 꾸준하게 읽은 편입니다. 그리고 사실 이야기, 스토리보다는요, 팩트에 좀 더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. 그래서 감성적인 책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책들을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저도 조금 안배를 많이 했습니다. 일단 아이가 1년 동안 읽었던 문학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학이 좀 약한 편이고 저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청소년 문학을 좀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좀 권장도서 같은 것들을 참고하고 해서 아이에게 권했고요. 아이가 읽어본 책들 중에서 재미있다고 한 책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, 집에서 구입한 책은 일단 2권이 있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. 하나는 토드 스트라서의 파도, 그리고 또 하나는 구병모님의 한 스푼의 시간입니다. 둘
둘 다 아이가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. 파도 같은 경우는 논술 같은 거에서 많이 소재로 활용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한번 권유를 해봤습니다. 그 외에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청소년 문학들을 쭉 한번 리스트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이희영님의 페인트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. 김선영님의 시간을 파는 상점 2권을 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. 이현님의 로봇의 별, 낸시 파머의 전갈의 아이, 이금희님의 허구의 삶, 보손게임단, 김남중님이 쓰신 책이고요. 배유아님의 스프링벅, 그리고 원더라는 책을 되게 유명한 책인가 봐요. 영화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 책 굉장히 좋아하고 잘 읽었습니다. 그리고 유영민님의 오즈의 의류 수거함,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다고 했어요. 그래서 청소년 문학들, 요거 좀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이고요. 이제 최근으로 들어오게 되면 올해 들어서는 거의 문학책도 그냥 제가 읽는 책들을 원전으로 다 읽고 있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읽은 문학책 같은 경우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, 요거는 그렇게 막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끝까지 읽기는 하더라고요. 최근에 굉장히 제가 많이 소개했던 책들 중에서 읽은 책들, 뭐 아라비안 나이트라든가 북유럽 신화, 요런 책들 재미있게 읽었고요. 그리고 요즘 저희 집 남학생들은 다 추리소설에 좀 빠져있는 편인데요. 제가 방학 때 읽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추리소설 시리즈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요 아가사 크리스티에 완전 푹 빠져 있습니다. 특히 저희 둘째가 거의 이 책을 손에서 놓지 못했었어요. 큰아이는 요 2권만 읽었고 둘째는 계속해서 요 시리즈를 또 여러 권을 읽고 있습니다. 뭐 애거서 크리스티는 독서에 푹 빠지게 정말 몰입감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약간 중독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추리소설도 좀 책의 독서의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. 요즘 읽고 있는 문학으로 저희 큰아이는 또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뭐 로빈훗의 모험 같은 책들도 읽고 있습니다. 이 정도 문학책들 좀 읽고 있고요. 사회과학으로 어떤 책을 좀 읽었는지 그쪽 분야에서 한번 읽었던 책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학교 1학년 후반기에 가면 법을 다루게 되는데요. 사회 시간에. 그래서 관련한 책으로 좀 소개를 드릴 만한 책이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. 곽한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쉽게 쓰신 책입니다. 저도 뭐 사회과학 관련해서 아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잘 읽었던 것 같아요. 이 외에도 특히 역사 분야에서는 식탁 위의 세계사, 요 시리즈 자체가 이영숙 님이 쓰신 뭐 이런 책 시리즈 자체들을 아이들이 좀 읽을만 했던 것 같고요. 환경 분야에서는 우리는 모두 그레타, 이런 책들, 환경과 관련한 이런 책들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이 책도 아이가 재미있게 무던하게 잘 읽었던 것 같아요.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에서 성인이 읽을 책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시기에 아이가 굉장히 잘 읽었던 책을 좀 말씀드리면 유현준 교수님이 쓰신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,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. 제가 중학교 3학년을 맡았을 때 사회 3학년에 도시 분야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쪽 수업을 할 때는 좀 독서 논술로 수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과 이 책을 좀 발췌해서 읽었는데 일반적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함께 읽을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고요. 아이들도 상당히 재미있어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책도 저희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는데요. 읽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거나 세상을 보는 시각 같은 거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런 책입니다. 또 사회과학 쪽에서 아이가 이제 성인 책들을 쭉 이렇게 읽게 되면서 끝까지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 총균쇠입니다. 제가 아주 초반에 소개했던 책인데요. 너무나 유명한, 모두가 읽어본 그런 책일 것 같은, 모두가 알 것 같은 책인데 단점은 좀 두꺼워요. 그래서 제러드 다이아몬드 책은 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 뒤에 반복되기 때문에 힘들면 끝까지 읽지는 않아도 됩니다. 저희 아이는 이걸 완독을 하고 좀 자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. 사회과학 책에서 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 또 다 유명한 책인데 당연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. 이 책을 읽기 좀 전에 사실 진화와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읽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사실 좀 두껍긴 하지만 생각보다 내용은 좀 재미있습니다.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
이제 과학책을 좀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. 저희 아이가 1년 동안 읽었던 과학책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, 과학 분야에서는 맨 처음에는 이제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올 때 대부분 많이 읽는 수학 귀신 뭐 그 책은 원래 좋아해서 되게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. 이제 과학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유명한 책이죠. 예, 정재승 교수님의 과학 콘서트. 이거는 진짜 많이 보는 중학생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아이는 이 책 진짜 재밌어 하더라고요.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이 책 읽을 때는 진짜 소설 읽는 것처럼 읽었던 것 같아요. 이 책을 읽고 나서 사실은 과학책으로 가장 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 이제 코스모스입니다.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코스모스를 정말 좋아하잖아요. 근데 이제 저희 아이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도 역시 완독을 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재미있었다라고 하면서 일단 코스모스를 읽고 좀 또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. 그 외에 읽었던 과학책들은요. 폴 너스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책인데 이거 제가 읽으려고 사뒀는데 저는 아직 읽지 못하고 저희 아이만 읽었습니다. 그래서 이 책 생물과 관련되는 책인데 제가 아이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. 예, 그래도 읽을만 하다면서 이 책을 끝까지 읽었습니다. 그리고 또 최근에 읽은 과학책 같은 경우에는 네, 이기적 유전자를 제가 또 좋아하니까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읽었는데 역시 완독을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코스모스보다 이기적 유전자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그걸 읽고 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역시 제가 읽으려고 샀는데 최근에 아이가 먼저 읽은 과학책은 우리는 실내형 인간이라는 이 책인데요. 이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실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과 관련된 과학책이에요. 생각보다 표지에 비해서 아주 가벼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도 좀 두께도 되고 한데 아이가 끝까지 그래도 읽을 만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아직 읽지를 못했어요. 요 정도로 지금 재밌게 읽었던 1년 동안 읽었던 책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고 그 외에 목록은 제가 영상에서 분야별로 또 조금 소개를 해드렸던 책들과 겹쳐서 그런 거는 좀 빼고 좀 재미있게 읽었던 책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저는 사실은 아이가 읽는 책을 모두 같이 읽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저도 제 책 읽느라고 사실 바쁘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의는 사실은 없는데 이제 아이가 크게 되면 어른이 읽는 엄마가 읽는 책과 좀 겹치게 되면서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책을 읽을지 그 리스트를 부모님과 함께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화의 수준을 높이고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면서도 바람직한 그런 대화를 열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앞으로도 조금 다양한 책의 목록을 공유하고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함께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.